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서기실 강사 김영준입니다. 어르신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또 어르신들한테 재밌는 이야기 보따리 하나 풀어드리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뭐냐면요, 풍속화로 본 조선시대 체험, 삶의 현장.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땠나, 그것을 이제 또 그린 게 풍속화잖아요. 근데 풍속화 하면은 유명한 화가가 두 명이 있어요. 다들 아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누구? 당연히 들릴 리가 없죠, 제가. 자, 누구냐면은 김홍도,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냐면은 신윤복. 자, 이 두 사람이 가장 유명한 풍속화 화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김홍도의 그림 한 편, 그 다음에 또 신윤복의 그림 한 편, 이렇게 해서 총 두 편의 그림을 가지고 와가지고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떠했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다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그림 속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 그림은요, 너무도 유명한 그림이에요. 조선시대의 화가였던 김홍도가 그린 풍속화, 일명 서당이라는 이름의 그림이죠. 조선시대의 서당 분위기를 갖다가 표현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 서당이라고 하면은 각 지방에 위치한 일종의 사립학교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었죠.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공부들을 배우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서당 그림이 정말 참 재밌게 잘 그려진 그림이에요. 이 서당 그림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게요,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 이 가운데 요 학생이 제가 볼 땐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 학생 지금 현재 어떤 자세로 있습니까? 훈장님한테 등을 돌리고 앉아서 왼쪽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고, 오른쪽 손으로 지금 종아리 쪽에 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뭔가 지금 준비 동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동작이냐, 딱 보니까 손으로 눈물을 훔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손으로 종아리를 갖다가 딱 갖다 대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거 딱 봐도 뭐하고 있는 자세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길다란 막대기 보이시죠? 이게 뭡니까? 회초리죠. 회초리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회초리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냐? 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에 앞서서 조선시대의 교육 방법을 좀 일단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시대는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종이하고 필기구가 상당히 귀했던 시절입니다. 지금이야 노트하고 필기구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이게 비싸다, 귀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기가 어렵지만, 옛날 조선시대는 상당히 구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종이는 가격이 정말 비쌌고, 붓이나 먹, 벼루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가격이 고가였다라는 거죠. 책도 한 권 구해서 본다는 게 엄청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 그냥 학생 한 명당 다 책을 하나씩 갖고 있지만, 아마 이거 설정샷인 것 같고, 실제적으로는 책 하나 두고서 여러 명이서 머리를 맞대고 봐야 되는 그런 광경도 많이 연출이 됐을 수도 있죠. 이 책 하나 가격도 굉장히 비쌌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책도 구하기 힘들고 필기구도 구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부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지금처럼 뭐 밑줄을 긋고 그 밑에다가 깨알같이 뭐 글씨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방식은 당시에는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 책이 있으면은 그 교재를 통째로 외우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 시대에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어요, 아니면은 스마트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검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전이 있던 시절도 아니었어요, 하다못해서. 자, 그러면 천상 방법은 뭐냐면은 책을 찾아가지고 떠들러 봐야 되는데, 그 책 자체가 귀했던 시대다 보니까 그냥 아예 어떻게 한다, 책을 통째로 머릿속에 집어 넣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암기식 수업이 상당히 많이 행해졌는데, 이거는 나름 그런 이제 배경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했던 수업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딱 공부 수업 시작하면은 책 내용을 암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배울 진도 분량을 싹 다 외우는 겁니다. 공자를 어쩌고저쩌고, 맹자를 어쩌고저쩌고 쫙 암기를 한 다음에 다음날
수업이 딱 시작되면은 훈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도 좀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야, 다 교과서 덮어. 그 다음에 또 한 명씩 시키는 거예요. 개똥이 일어나봐. 어제 배운 거 한번 봐봐.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근데 틀렸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틀렸으니까 혼나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매를 맞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실 게 뭐냐면요. 체벌이라는 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체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존재를 했었어요. 또 그리고 그때 당시 체벌이라는 것은 어디 뭐 특정 부위를 정해놓고 몇 대 때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화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약간은 좀 선생님들이 내키는 대로 때리는 방식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사용하시는 몽둥이도 정말 다종다양했어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경주에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수학여행 가가지고 경주 그 관광지에서 파는 진짜 이따만한 그 사극 드라마에 나오는 주걱을 사시더라고요. 저거를 도대체 왜 사시나 했는데 그게 뭐였을 것 같아요. 체벌 몽둥이였어요. 그걸로 이제 볼기차고 참 많이 때렸는데 하여튼 지금은 막 별의별 도구들을 사용해가지고 몸에 온갖 데를 갖다 때리는 경우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있었습니다. 그럼 조선시대는 더 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조선시대에 체벌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엄격했어요. 즉 이것이 정말로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체벌이 되려면은 아무데나 마구잡이로 때려서 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였냐면 종아리예요. 반드시 종아리를 때리는 것이 이때 당시 체벌의 원칙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전날 공부한 거 읊어봤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우니까 자기는 한쪽 손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한쪽 손으로 종아리에 있는 대님을 푸는 그런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좌우에 늘어선 학생들을 또 놓고 보면요. 헤어스타일이 상당히 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보면은 먼저 여기 댕기머리, 요쪽은 댕기머리고, 그리고 여기에는 상투를 튼 다음에 거기다가 갓을 썼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특징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굉장히 중요한 구별점이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상투라는 것은 일정 나이가 지나면 다 트는 건 줄 알아요. 근데 상투는 언제 트는 거냐면은 결혼을 해야지 트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나이가 12살밖에 안 돼서도 결혼을 했으면은 상투를 틀어야 돼요. 근데 나이가 40살이 됐어도 결혼을 못했으면은 상투를 틀지 않고 이렇게 댕기머리를 다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댕기머리로 있는 학생들은 뭐다? 결혼을 안 한 학생들. 그리고 여기에 상투를 트신 분은 결혼을 하신 분. 그리고 상투에다 플러스 뭐가 있죠? 갓이 있죠. 누굽니까? 양반이에요. 아마 여기서 공부하는 양반은 엄청나게 금수저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양반이긴 한데 동네에서 뭐 좀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렇게 평민들이랑 같이 섞여가지고 서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그때 당시 서당에는 연령대도 다양하고 신분도 좀 나름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정이 참 재밌는데 지금 이 아이는 죽을 맛인 거예요. 자기는 이제 곧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훈장님은 약간은 좀 이제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죠. 근데 이 좌우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표정이 보니까 절대 공포스러운 표정이 아니죠. 다들 그냥 웃고 있어요. 심지어 이쪽에 있는 이 학생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아예 대놓고 비웃으면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뭐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는 여기 대사가 안 써 있으니까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 모르긴 해도 이런 거겠죠. 야, 쟤 또 걸렸어? 아, 이거 몇 번째야 저거. 얼레리 컬레리. 딱 보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분위기도 뭐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미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김홍도의 대표적인 작품 서당 이야기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번엔 신윤복의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윤복의 작품 단오풍정이란 그림인데 단오,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단오라는 게 뭐 그냥 그런 날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조선시대에는 나름 4대 명절 중 하나로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선시대 4대 명절이라고 하면은 설날, 정월 대보름, 그리고 단오,
그리고 한가위 이렇게 4개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설날하고 추석의 경우에는 오늘날 여전히 이제 큰 명절로 쓰지만 정월 대보름하고 단오의 경우에는 현대사회에서는 그냥 날짜만 기억하고 넘어가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나름 꽤 큰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여담인데 조선시대에 그 시대에도 연말 연시 노는 거는 똑같았어요, 지금이랑. 그래서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초, 설날 연휴, 그리고 음력 1월 15일 날 정월 대보름까지 정말 신나게 노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나게 논 다음에 1월 16일이 되면은 뭐 해야 되죠? 이제 일해야 되죠, 그죠? 출근해야 되잖아요. 아,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관성이 있는데 1월 10월까지 그렇게 신나게 놀아지키고 1월 16일에 갑자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에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월 16일에 만든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뭐냐? 바로 귀신의 날. 오, 이게 무슨 얘기냐? 논리는 이랬어요. 1월 15일이 정월 대보름이니까 이날에 보름달이 굉장히 크게 뜨잖아요. 그래서 원체 큰 보름달이 뜨기 때문에 음기를 강하게 받아서 귀신들이 너무 세져서 그 다음날인 1월 16일은 어떻게 하더라? 얘들이 대낮에도 돌아다니더라. 그러니까 이날은 귀신이 돌아다니는 무시무시한 날이니까 어떻게 하자? 다 같이 문단속 잘하고 방문 꼭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나가지 말자. 나가지 말고 뭐하자? 쉬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것 같아요. 1월 10월까지 논 다음에 16일날 갑자기 일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을 하루 더 만들어가지고 핑계를 이제 대는 거죠. 귀신의 날이다. 그래서 뭐 이제 귀신의 날을 운영을 했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단오 같은 경우도 뭐 지금은 그냥 잡곡밥 먹는 날 정도로만 이제 기억을 하고서 넘어가지만 조선시대는 나름 큰 명절이었습니다. 자, 단오 같은 경우는 대략 이제 초여름에 위치해 있는데 올해는 단오가 언제였냐면은 6월 25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날씨가 좀 약간 더울 때죠. 그래서 이 단오 날에는 밤에 이벤트가 많은데, 자, 밤에 일단 뭘 하냐? 안악들이 계곡으로 가가지고 산에 설치되어 있는 그네 띄는 거, 이거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4대 명절 중 공통적인 코드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밤에 달 구경하는 거. 그거 뭐 설날에도 하고 대보름도 하고 단오도 하고 추석도 한단 말이에요. 당시 단오에서도 이런 달 구경을 했는데 특히 그네 띄기하고 같이 병행을 해요. 이 그네라는 것이 지금 놀이터에 있는 그네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당시 그네는 정말 엄청난 높이까지 고공으로 올라갔는데 이 그네를 띄므로써 사실은 뭐 50보 100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달에 가까운 지점까지 가가지고 달을 볼 수가 있다. 뭐 그런 관념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단오 하면은 역시 명절 때는 음식 중요하죠. 그래서 뭐 잡곡밥을 비롯한 각종 음식들을 나눠 먹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안악이 머리에 음식을 짊어지고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바로 요 부분, 가슴 부분이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 안악이 유부녀예요. 그래서 아기한테 젖을 물려야 되니까 가슴을 저렇게 이제 드러내놓고 다녔던 겁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신윤복의 작품이 기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특징이 뭔가 좀 그 양반들이 점점 빼면서 어떻게 양반이 저런 걸 갖다가 채통을 지켜야지 하는 것들을 가감없이 그려내는 그 그림의 특징이 바로 신윤복 그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일반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런 걸 갖다가 과감하게 그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말 그렇게 그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아래쪽으로 가면 여긴 더 적나라하죠. 역시 단오하면 또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여인네들이 계곡에 가서 뭐라는 겁니까? 청포물에 멱을 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여인들이 진짜 아랫도리 하나만 걸치고 있고 나머지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무삭제판으로 노출을 시켜가지고 목욕을 하는 장면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신윤복 그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일설에는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은 신윤복이 혹시 저거 남자가 아니라 여자 아니었냐,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저 여자들의 몸을 갖다가 적나라하게 보고 그릴 수가 있겠냐 라는 그런 뭐 이제 소문도 있었는데 요거는 사실상 소설에 가까운 이야기고 뭐 실제로는 신윤복은 족보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남자가 맞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걸 보면은. 자, 그리고 이 단오 풍경 그림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기에요. 위로 쭉 올라가서 보시면은 여기 바위가 있고 여기 위에
뭐가 있죠? 웬 남정네 두 명이 있죠, 저기에. 그죠? 저 남정네 두 명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위 위에 쭉 고개를 내밀고서 이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이거 완전 잡혀가는 건데, 시대가 뭐 시대다 보니까, 뭐 이럴 경우에 이제 걸리면은 뭐, 싸다고 한 대 맞고서 끝나는 그런 수준이었겠죠, 아직은 시대가. 자, 그런데 가만 보면은 얼굴이 좀 앳돼 보이는 것도 있고, 머리가 저보다도 더 짧아요. 빡빡 밀었거든요. 조선시대 이렇게 빡빡 민 머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게 뭐냐면은, 절간에서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저 두 명은 누구냐면은, 절간에 있는 동자승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절간에 가면은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단오날에 여자들이 청포문에 몇 갑니다. 그거를 딱 노리고서 이날 딱 나와가지고 저거를 훔쳐보려고 하는 장면이 바로 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윤복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녀 간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시 사람들이 좀 대놓고 말하기 꺼려했던 그런 거시기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적나라하게 그렸던 것이 신윤복 그림의 특징이고, 이거는 뭐냐면은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도 체면 지킹이라고 적나라하게 말하기를 꺼려했을 뿐이지 결국 남녀 간의 러브라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이상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홍도의 작품, 신윤복의 작품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같이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더 풍성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 시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